혹시라도 내가 사라진다면 누군가 믿어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 최소한 무슨 일이 나게 일어났는지 기록이라도 남아야 하지 않겠나. 내 이름은 김민수, 42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서구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했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초코와 함께 지냈다. 재미없는 삶이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모든 게 무너진 건 내가 우연히 회사 내부 파일을 본 뒤부터였다. 거기엔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조작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폭로했다. 큰 실수였다. 일주일도 안 돼 나는 잘렸다. 해고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더는 어떤 IT 회사도 날 받아주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다. 초조함과 굴욕 속에서 구인 사이트를 뒤적이던 어느 날 믿기 힘든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야간 데스크 직원 모집, 속삭이는 소나무 모텔, 경기도 가평, 시급 5만 원, 23시부터 7시까지, 경력 무관. 즉시 근무 가능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따 밤에 바로 와. 이력서 필요 없어. 그날 저녁. 나는 차를 몰고 1시간 남짓 걸려 가평으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산속에 자리한 낡은 모텔 간판이 보였다. 속삭이는 소나무. 넌 사이는 반쯤 꺼져 있었고 깜박거리는 불빛이 기묘하게 숲속 어둠을 찍고 있었다. 건물은 오래된 L자 형태. 2층짜리 객실들이 중앙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나 봤을 법한 촌스러운 모텔 풍경. 사무실 문을 열자 낡은 종이딸랑이가 흔들렸다. 곰팡이 섞인 담배 냄새와 값싼 방향제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카운터 뒤엔 신문을 들여다보는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깊은 주름이 얼굴을 가득 메우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뭐 도와줄까? 그가 신문을 접으며 낮게 물었다. 오늘 전화드린 야간 데스크 알바 지원한 김민수입니다. 남자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거. 네. 좋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시급 5만 원, 새벽 7시까지. 현금으로 준다. 너무 간단해서 어안이 벙벙했다. 면접 같은 건 안 보나요? 면접은 네가 여기 온 걸로 충분해. 이 일 아무나 못해.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규칙이다. 외우고 절대 적지 마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규칙 어기면 끝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속삭이는 소나무 모텔. 야간 근무. 규칙 밤 11시 15분. 넌 사인할 거라. 다시 켜는 시간은 아침 6시 45분. 절대 늦거나 빠르면 안 된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제빙기 얼음기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무시하라. 절대 열지 마라. 237호실은 항상 비어있다. 손님이 묻거든 수리 중이라고 답하라. 불이 켜져 있어도 확인하러 가지 마라. 매일 새벽 3시 33분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팟도에 말하지 마라. 정확히 66초간 듣다가 끊어라.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투숙하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113호 키를 줘라. 빈방 여부 상관없다.
얼굴은 절대 보지 마라. 로비 자판기가 음식이 아닌 것을 뱉어낼 때가 있다.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폐기하라. 새벽 5시 55분, 반드시 5분 동안 비품실 안에 숨어 있어라. 어떤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라. 나는 숨을 삼켰다. 장난 같았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알았으면 밤 11시에 와라. 그렇게 나는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11시 15분, 넌 사인을 끄자 주차장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순간 237호실 근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움직인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리자 아무것도 없었다. 1시 반, 첫 손님이 왔다. 젊은 커플.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방을 내주었다. 정상적인 순간에 겨우 안도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2시 17분. 쿵쿵. 로비 제빙기에서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빙기를 향한 두드림은 처음엔 얌전했다. 마치 누군가 정중히 노크하는 듯. 하지만 이내 소리는 거칠어졌다. 문을 발로 차는 듯한 둔탁한 충격, 쇠를 긁는 소음이 얽혀 터져 나왔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뼈가 하얗게 드러날 만큼. 도망치고 싶었다. 제빙기를 부수고 안을 들여다보고 싶지도, 그저 듣고만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규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시하라, 열지 마라, 도와줘. 분명 목소리였다. 탁한 얼음소리 사이로 울먹이며 애원하는 목소리. 여자일까 아이일까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단지 간절하고 절망적인 음성. 그만.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소음일 뿐이야. 얼마나 지났을까? 몇 분 혹은 몇 시간 같았다. 소리는 뚝 하고 멈췄다. 정적이 쏟아졌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끔찍했다. 손에 난 땀이 미끄러워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시계를 보니 2시 43분. 아직 1시간은 더 남았다. 나는 미친 듯이 딴 생각을 찾아 인터넷을 켜려 했으나 사무실 컴퓨터 화면은 금이 잔뜩 가 있었다. 중앙에서 거미줄처럼 퍼진 균열. 키보드 위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피. 손가락 끝이 떨려왔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딱 3시 33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수화기를 들었다. 처음엔 잡음 뿐이었다. 그러나 점차 다른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마룻바닥을 밟는 발소리,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우린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낯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 잊은 줄 알았어. 아니, 넌 기억해야 해. 아주 많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귓가에 바로 속삭이는 듯. 곧 떠오를 거야. 억지로라도 뚝 좀 다수하기가 끊어졌다. 나는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온몸이 떨렸다. 거울 앞에 섰을 때였다. 차가운 화장실. 김이 낄 리 없는 곳. 그런데 거울에 흐릿하게 글씨가 서려 있었다. 기억해, 민수. 아침까지는 지옥 같았다. 4시 반. 어떤 남자가 체크인하며 이름을 말했다. 김철수.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규칙이 떠올랐다. 113호실 키를 주고 얼굴을 보지 마라. 손이 덜덜 떨렸다. 키를 건네며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겨우 숨을 참았다. 창문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이 스쳤다. 얼굴은 아무것도 없었다. 매끈한 피부뿐. 5시 반.
자판기가 덜컥거렸다. 두려움에 다가가자 투명 트레이 속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낡은 상자엔 이상한 문양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규칙이 떠올라 맨손 대신 펜으로 밀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러나 곧 봉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닐이 녹아내리며 상자가 드러났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봉지를 내던졌다. 5시 55분. 나는 거의 달리듯 비품실 문을 잠갔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4분 30초쯤 지났을 때 쿵! 낮고 울부짖는 듯한 소리. 문손잡이가 덜컥거렸다. 이내 무겁고 끈적한 무언가가 문을 들이받았다. 끽! 쾅! 문짝이 휘청거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다. 눈을 감은 채 시계 바늘이 6시를 넘기기만을 기도했다. 정각. 모든 소리가 멈췄다. 아침 햇살이 스며올 때 나는 생애 처음으로 해 뜨는 게 반가웠다. 6시 45분 넌사인을 다시 켰다. 7시에 노인이 들어왔다. 내 몰골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살아남았네. 그만둘래? 입안에 맴도는 대답은 예였지만 초코의 얼굴이 떠올랐다. 밀린 월세와 텅 빈 통장도. 아니요. 오늘 밤도 오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을 대로 해라.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 잘했어, 민수. 기억해내고 있군. 곧 다시 보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초코를 안으며 간신히 숨을 고르려 했다. 고양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달라고 울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사료를 붓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흘렸다.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얀 방, 소독약 냄새, 눈부신 형광등.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기억 억제는 성공적이군. 이제 다음 단계로. 숨이 막혀 눈을 부릅떴다. 주방 바닥 위 초코가 내 무릎에 몸을 부비고 있었다. 방금 본 건 꿈이었을까? 아니면 지워진 기억의 파편이었을까? 나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다. 가평 속삭이는 소나무 모텔. 검색 결과는 전무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아무도 후기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나는 결심했다. 가야 한다. 대답을 얻으려면 다시 그곳으로. 밤 10시 반 다시 모텔 앞에 섰다. 넌사이는 여전히 부서진 채 깜박였다. 사무실 안엔 어젯밤과 똑같이 신문을 보는 노인이 앉아있었다. 또 왔네. 필요해서요. 그는 신문을 접으며 내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첫날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진다. 돈이 목숨보다 소중하디? 나는 목이 바짝 마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필요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가 선택한 거다. 오늘부턴 새 규칙이 추가된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규칙 8.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타나면 절대 들이지 마라.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문을 열지 마라. 몸서리가 젖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다. 11시 15분 넌사인을 껐다. 1시쯤 낡은 트럭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60대 남자가 들어왔다. 방 있나? 나는 키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두 손이 보였다. 검댕처럼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다. 기름? 아니면 그보다 끈적한 무엇? 나는 무심코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자 그가 손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차가 고장나서 말이야.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나는 묘한 단내를 맡았다. 화학약품 같은 악취에 설탕처럼 달큰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떠나자 나는 손을 수도꼭지에 집어넣듯 씻어댔다. 닿지도 않았는데 오염된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 3시 33분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낡은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 대상 KMS 기억 억제를 지속적으로 거부. 투약량 증가 권고. 보다 적극적인 재조건 필요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KMS 내 이름 이니셜 김민수. 정신이 아득해진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스치는 그림자. 어젯밤의 그 남자. 검은 손의 사내가 이번엔 237호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열쇠를 꺼내 꽂자 자물쇠가 기묘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삐걱 하고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황금빛 불빛이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따라갔다. 몰래 가까이 다가가 문틈을 엿봤다. 그리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안은 모텔방이 아니었다. 거대한 실험실, 번쩍거리는 기계, 알 수 없는 장치들. 중심에는 의자 하나. 의자라기보다는 철제 왕좌 같았다. 수많은 선과 장치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건 나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두 개의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광경. 현실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남자가 뒤돌아 나를 보았다. 얼굴이 찌그러진 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거칠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아났다.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 주저앉았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헐떡였다. 새벽이 되어 규칙대로 비품실에 숨고 넌사인을 켜고 겨우 아침을 맞았다. 7시 노인이 돌아왔다. 내 얼굴을 보고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봤구나. 뭘 본 겁니까? 저건 대체 뭐예요? 그는 신음처럼 낮게 말했다. 이곳은 벽이 얇다. 현실과 현실 사이. 문이 열리면 닫을 수가 없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무언가 붙어 있었다. 갈색 봉투. 그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237호실. 그 철제 의자에 묶여 눈이 휘둥그레진 채 찍힌 모습. 사진 뒷면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려왔다. 폴라로이드 속에 나는 똑똑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동시에 절규하고 있었다. 기억도 없는 장면. 그러나 분명 내 모습. 실험. 나는 주저앉아 사진을 응시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초코가 다가와 내 무릎에 머리를 비볐지만 그 따뜻한 감촉조차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하루 종일 노트북을 붙들고 가평과 그 일대의 기록을 찾아 헤맸다. 속삭이는 소나무 모텔은커녕 비슷한 건물 사진조차 없다. 단지 오래된 지역 블로그 글에서 숲 근처에서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몇 건 나올 뿐. 그리고 내 머릿속도 뭔가 가로막혀 있었다. 특정 시절의 기억이 아예 공백처럼 비어 있었다. 대학 시절의 몇 달, 군 제대 직후의 몇 달.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시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억지로라도 기억해야 한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떠올라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내렸다. 밤이 되자 발걸음은 다시 모텔로 향했다. 돌아오지 않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속였다. 대답을 얻기 전엔 도망칠 수 없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서랍엔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규칙구. 밤 1시 23분. 자판기 앞에 서라. 버튼뷰 2번, C3 1번을 누르라.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베개 밑에 넣어라. 절대 보지 마라. 숨이 막혔다. 점점 규칙은 더 기괴해졌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정각 1시 23분. 자판기 앞에 섰다. B 소리와 함께 버튼을 눌렀다. B5, B5, C3. 운궁, 기계가 돌아가더니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슉 하고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트레이 속에는 작은 금속 물체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손끝으로만 집어들었다. 표면엔 오묘한 문양이 파여 있었다. 그러나 보려하지 않았다. 곧장 뒤쪽 침대 베개 밑에 밀어 넣었다. 그 순간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러나 여러 겹의 목소리가 뒤섞인 소리. 나는 숨이 막혀 사무실로 달려갔다. 3시 33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엔 발소리도 속삭임도 아니었다. 낡은 영상기를 돌리는 듯한 운궁거림 뒤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대상 KMS. 기억 억제 실패. 제조건 강도 상향 권고. 피험자는 이미 자각의 흔적을 보임. 조치 필요 KMS 김민수. 분명 내 얘기였다. 나는 손에 힘이 풀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젯밤 보았던 검은 손의 사내였다. 그는 다시 237호실로 향했다. 열쇠를 꽂자 자물쇠가 기묘하게 풀리며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황금빛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호기심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몰래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안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심장이 멎는 듯한 광경. 어제와 똑같은 실험실. 철제 의자에 묶인 나. 눈은 뜨고 입은 비명을 지르는 듯. 말도 안 돼. 뒷걸음질 치는 내 발자국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괴상한 형체로 번져갔다. 피부가 녹아내리는 듯 흐물거리고 검은 기름 같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기억해야 해, 민수.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소리도 못 지른 채 달아났다. 사무실로 뛰어들어 문을 잠그고 등짝을 붙였다. 숨이 목구멍에서 끊기듯 쏟아졌다. 비품실에 숨는 순간까지 발자국이 쫓아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이 오자 노인이 돌아왔다.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너 너무 깊이 본 거야. 저건 뭐예요? 그 방은 대체 뭐냐고요? 문이 열리면 닫히지 않는다. 넌 이미 끌려 들어가고 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또다시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이번엔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엔 붉은 글씨. 너는 이미 실험 안에 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노려봤다. 이미 안에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집에 있는데, 초코가 내 무릎에 몸을 비비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에도 사진 속에 나는 눈을 감은 채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다. 꿈이 아냐, 환각도 아냐. 누군가 날 조종하고 있어. 나는 두통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기억의 단편들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하얀 방, 주사기, 낯선 얼굴들. 기억 억제 성공
다음은 재조건 단계로. 숨이 막혀 눈을 떴다. 이대로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몸은 다시 모텔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집착이 더 컸다. 대답을 얻기 전엔 멈출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없었다. 대신 서랍 안에 새로운 규칙이 들어있었다. 규칙 10. 새벽 4시 44분 로비 불이 꺼진다. 불이 켜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라. 숨도 시선도 발끝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도 쉬지 말라니. 11시 15분 넌 사인을 껐다. 주차장은 곧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 1시 무렵 손님이 한 명 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방. 나는 침을 삼키며 키를 건넸다.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걸어나가는 순간 유리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비어 있었다. 눈, 코, 입이 사라진 평평한 얼굴. 나는 더는 손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3시 33분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의학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민수. 처음으로 내 이름을 직접 불렀다. 왜 계속 오는 거지? 왜 아직 도망치지 않는 거지? 나는 이를 악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어졌다. 넌 이미 잊은 게 아니라 지워진 거다. 그리고 끊겼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리고 마침내 4시 44분 탁. 전등이 모두 꺼졌다. 모텔은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겼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몸을 돌처럼 굳혔다. 규칙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움직이지 마라. 숨도 쉬지 마라.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릿느릿 로비 안으로 들어왔다. 쿵, 쿵. 신발이 아니라 무언가 축축한 것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다. 썩은 고기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화학약품 같은 향.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 나는 패를 조였다.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그것이 가까이 왔다. 내 앞, 불과 몇 발짝 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느껴졌다. 차갑고 끈적한 기운이 내 얼굴을 훑었다. 기억해. 낮고 울부짖는 듯한 속삭임이 귀를 찔렀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부러질 듯 움켜쥐며 버텼다. 끝없이 길게 느껴진 시간이 흐른 뒤 불이 켜졌다. 순간 눈앞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책상 위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넌 이미 두세 개 사이에 있다. 이제 선택할 때다. 나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침을 삼켰다. 두세 개? 그들이 말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 밖에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엔 어둠만이 짙어지고 있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모텔을 나섰다. 그러나 햇빛이 눈부신데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제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메시지 한 줄. 선택의 시간은 곧 온다. 나는 핸드폰을 던지듯 조수석에 내팽개쳤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뒤엉켰다. 기억이 지워졌다는 말, 두세 개 사이에 있다는 경고. 초코를 쓰다듬으면서도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았다. 저녁 무렵 갑자기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단편적인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하얀 연구실, 철제 의자에 묶인 나, 주사기를 꽂는 손, 노인의 얼굴, 아니 흰 가운을 입은 어떤 자. 기억 억제 성공.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소리쳤다. 그만, 제발 그만. 초코가 놀라 침대로 뛰어올랐다. 방 안은 다시 고요했지만 내 안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이 되어 또다시 모텔에 갔다.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규칙 11. 새벽 2시 22분.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절대 문을 열지 마라. 울음은 네 기억을 불러내려는 미끼다. 심장이 철렁했다. 이제는 내 기억까지 규칙에 얽혀 있었다. 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긴 머리의 젊은 여인이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규칙 8. 소녀가 나타나면 들이지 말라. 그녀는 유리문 너머에서 조용히 나를 보았다.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민수씨, 기억 안 나요? 나는 목구멍이 말라붙었다. 누구죠?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다. 눈빛이 깊은 구멍처럼 검게 변해갔다. 기억해야 해. 그게 내 벌이니까. 나는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문을 열진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졌다. 2시 22분. 예상대로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울음이었다. 애처롭고 절박한 소리. 엄마, 엄마.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바로 사무실 문 앞에서 우는 것처럼. 문틈으로 시선이 끌렸다. 그러나 규칙이 떠올랐다. 절대 문을 열지 마라. 나는 눈을 감고 눈물까지 흘리며 버텼다. 민수 아저씨, 제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만, 그만. 나는 절규했다. 그리고 소리는 뚝 하고 끊겼다.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책상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표지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일지 KMS. 나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 1일차. 기억 억제 성공. 피험자 김민수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서명. 눈앞이 하얘졌다. 내가 자발적으로. 노트 속 글씨가 눈앞에서 춤을 췄다. 자발적 참여라니. 내가 원해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뜻인가?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두 번째 장에는 더 섬뜩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실험 7째 날. 피험자 반복적으로 기억을 되찾으려 함. 제조건 필요. 실험 13일차. 피험자 현실과 기억 공간을 혼동. 위험 수준 상승.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종이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초침 소리가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 같았다. 거짓말이야. 누군가 조작한 거야. 나는 중얼거렸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또렷하고 구체적이었다. 심지어 몇 장에는 내가 쓴 듯한 필체가 있었다. 3시 33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봤구나, 일지를. 이게 뭐죠?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러나 규칙을 어겼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노인은 낮게 웃었다. 네가 원했잖아.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네 과거를 지우고 싶다고. 거짓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기억이야. 그래서 여길 택한 거다. 뚝점 닷전화는 끊겼다. 4시 10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237호실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알면서도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으로 본 광경이 내 두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철제 의자에 묶인 나가 있었다. 이번엔 눈을 부릅뜬 채 버둥거리며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유리벽 너머 음소거된 영상처럼. 그때 의자 옆에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타났다.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쪽을 곧장 바라봤다. 민수,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나?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소녀는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내가 아까 자판기에서 뽑아 베개 밑에 숨겨둔 금속 물체가 놓여 있었다. 이게 열쇠야. 네가 잊으려 했던 문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난 땀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비품실에 숨는 시간 새벽 5시 55분. 어둠 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잊을래? 아니면 기억해낼래?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노인이 들어왔다. 내 손에 들린 노트를 보더니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못 돌아간다. 선택은 내 몫이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떠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는 또 다른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짧은 쪽지. 내 과거가 곧 널 집어삼킨다. 나는 쪽지를 쥔 채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초코가 발밑에서 울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을 감는 순간 실험실의 불빛이 떠올랐다. 철제 의자에 묶인 또 다른 나. 주사기를 든 손. 흰 원피스 소녀의 웃음. 초코가 이따금 내 얼굴을 핥으며 현실로 끌어내렸지만 잠시뿐이었다. 눈만 감으면 다시 그 방이었다. 다음 날 밤 나는 또다시 모텔로 향했다. 내 발걸음이 내 의지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사무실 서랍엔 새로운 종이가 있었다. 규칙 12. 만약 거울 속에서 너 아닌 네가 움직이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는 그와 바뀐다. 숨이 막혔다. 거울조차 믿지 못한다니.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나가 미묘하게 늦게 따라했다. 손을 내렸는데 반사된 손은 1초 늦게 내려갔다. 나는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 나가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웃지 않았는데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규칙이 떠올랐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등을 보인 채 그대로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거울 속 나가 유리를 깨고 나오려는 듯.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3시 33분.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이번엔 소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 넌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여길 왜 택했는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이야. 넌 내 과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여길 찾아왔어. 네 손으로 계약했어.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네가 지워버린 건 네 죄야. 나는 수화기를 던졌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4시 44분. 불이 꺼졌다. 다시 암흑. 나는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왜 다시 돌아왔어?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더 낮고 더 냉소적인 톤. 나는 이를 악물며 버텼다.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러나 나는 눈을 감고 견뎠다.
불이 켜지자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엔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네가 진짜 민수일까? 아니면 그가 진짜일까? 그날 아침 모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안개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또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초코가 있었다. 그런데 초코 옆에 내가 있었다. 분명 사진을 보는 내가 있는데 사진 속 나는 고개를 들어 노려보고 있었다. 뒷면엔 붉은 글씨. 곧 바뀐다.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사진 속의 나가 나를 노려보는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마치 내가 가짜고 그쪽이 진짜라는 듯. 곧 바뀐다. 머릿속에서 글씨가 맴돌았다. 초코가 다가와 울었지만 그 순간조차 불안했다. 사진 속의 나가 이미 초코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낮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노트북을 켰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색을 해도 읽어도 다 허무하게 흘러갔다. 오후쯤 귀에서 다시 웅궁거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또다시 파편 같은 기억. 흰방, 철제의자, 손목에 꽂히는 주사기,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 피험자 김민수,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기억 삭제 진행. 내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부탁합니다. 다 잊게 해주세요. 제발. 나는 쏘스라치며 눈을 떴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밤이 되어 나는 다시 모텔로 향했다.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사무실 서랍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규칙 13. 새벽 3시 이후 만약 너 자신이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 열지 마라. 그건 너 같지만 네가 아니다. 나는 종이를 읽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미 거울 속에 나를 봤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 나까지. 1시 50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그리고 사무실 문이 덜컥거렸다. 나야, 민수야. 문 열어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이 안에 갇혀있잖아. 넌 나가야 돼. 내가 진짜야. 나는 의자를 붙잡고 눈을 감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 민수, 네가 훔친 거야. 자리, 이름, 삶. 네가 가짜야.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소리도 서서히 사라졌다. 3시 33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이번엔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계속 버티는 거야? 넌 이미 기억했어. 네 죄를 나는 수화기를 던졌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5시 55분 비품실에 숨었다. 이번엔 소리가 더 가까웠다. 낮게 웃는 목소리. 곧 바뀐다. 자리를 내놔라. 나는 눈을 감고 시간을 버텼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 모든 소리는 멈췄다. 아침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무슨 소리예요? 넌 기억을 끝까지 붙잡을 거냐? 아니면 받아들일 거냐? 곧 정해져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또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이번엔 내가 2명 있었다. 하나는 초코를 안고 있는 나. 또 하나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나.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 오늘 밤 둘 중 하나가 사라진다. 나는 사진을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왔다. 두 개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진,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사라진다는 경고. 초코가 옆에서 울었지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만약 내가 가짜라면 초코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날 하루는 몽롱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조차도 낯설었다. 나는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고, 거울을 봐도 그 속에 나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내 모습이 기괴했다. 두려움보다 갈망이 더 컸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텔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서랍에는 또 다른 종이가 들어있었다. 규칙 14. 만약 네가 방 237에 들어간다면 절대 의자에 앉지 마라. 앉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 나는 종이를 쥔 채 손에 힘이 빠졌다. 237호실, 매번 빛을 내던 그 방, 의자에 묶인 또 다른 나가 있던 곳. 1시 10분. 복대서 발자국이 났다. 나는 창문을 통해 몰래 내다봤다. 이번엔 흰 원피스 소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내 쪽을 곧장 바라봤다. 민수, 오늘이야. 네가 진짜인지 그가 진짜인지.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선택해. 아니면 네가 아닌 쪽이 널 대신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흔들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시 33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끝이다. 문은 이미 열렸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네가 들어가든 그가 나와 버리든 둘 중 하나다. 뚝점닷 전화는 끊겼다. 4시 44분.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발자국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이제 받아들여. 네가 훔친 거 돌려줘.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귀 속에서 울렸다. 너는 기억을 지운 비겁자야. 난 남았고 넌 사라져야 해. 불이 켜졌을 때 사무실 문 앞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밤, 방 237로 와라.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태양조차 낯설게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엔 또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이번엔 방 237 안에 철제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에 나가 입을 벌려 속삭이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내 귓가에 그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밤 넌 앉을 거야.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귓가에서 그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다. 오늘 밤 넌 앉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초코가 내 무릎에 올라와 울었지만 그 작은 천조차 현실감을 주지 못했다. 만약 내가 가짜라면 초코도 내 고양이가 아닌 건가? 이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이 되어 나는 결국 모텔로 향했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서랍엔 규칙이 없었다. 대신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낡고 녹슨 금속 열쇠. 태그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237. 나는 손에서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곧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그래, 이제 끝을 봐야 해. 1시 30분.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넌사인 꺼진 창밖으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객실 문들이 모두 나를 지켜보는 듯 서 있었다. 237호실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규칙 14가 머릿속을 스쳤다. 절대 의자에 앉지 마라. 하지만 이미 내 손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있었다. 철컥. 문이 열리자
낯선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모텔의 좁은 방이 아니라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기계음이 진동했고 벽면엔 모니터와 배선이 얽혀 있었다. 그 한가운데 철제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 묶여있던 또 다른 나. 그는 고개를 들더니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다. 드디어 왔구나. 나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너는 가짜야. 의자에 묶인 내가 속삭였다. 너는 기억을 도망치려고 만든 허상. 나는 진짜야.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깊은 구멍처럼 꺼져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다. 앉아라, 민수. 그가 손짓했다. 의자에 앉아야 진실을 알게 된다. 네가 누군지, 왜 여길 택했는지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의자에 앉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규칙이 떠올랐다. 하지만 앉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철제 의자에 묶인 나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 네 자리는 여기야. 나는 발을 때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새 한 발, 두 발. 의자 쪽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내가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귓속에서 여러 겹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기억해. 네가 선택했어. 네가 원했어. 네 죄를. 차가운 철제 의자에 손이 닿자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떨려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때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날 끌어당겼다. 앉아라.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는 수십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내 목소리까지. 나는 저항했지만 어느새 의자에 몸이 묶여 있었다. 손목과 발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감겨 벗어날 수 없었다. 눈앞에 또 다른 나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목소리가 내 귓속에 직접 스며들었다. 천장이 번쩍이며 눈부신 흰 불빛이 쏟아졌다. 실험실의 기계들이 동시에 켜졌다. 모니터들이 빠르게 깜빡이며 데이터를 쏟아냈다. 화면에는 내 얼굴, 내 이름, 내 기억들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피험자 김민수, 자발적 참여자, 기억 억제 단계 실패, 재조건 시작. 낯선 기계음이 이어졌다. 주사기가 내 팔에 꽂혔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왔다. 순간 잊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어린 시절 내가 저지른 잘못, 대학 시절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선택, 회사에서 내가 훔치고 조작한 데이터. 숨이 막혔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목소리는 귓가에 울렸다. 네가 지운 건 죄다. 네가 원해서 지운 거다. 이제 되찾아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타났다. 의자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지? 네가 누구인지. 너는 죄인. 네가 만든 허상, 네가 버린 진실. 그리고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넌 지금 바뀌고 있어. 순간 눈앞이 뒤집히듯 흔들렸다. 실험실의 불빛이 꺼지고 나는 다시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손목엔 아직도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만이 놓여 있었다. 규칙 15. 네가 의자에 앉았다면 이제부터 네가 규칙이다. 나는 종이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선 새벽 햇살이 번져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어쩐지 내 몸이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는 마지막 봉투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초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없었다. 대신 낯선 남자가 초코를 안고 웃고 있었다. 뒷면엔 붉은 글씨. 너는 이제 지워졌다. 나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곧 분명해졌다. 그건 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나. 지워졌다. 붉은 글씨가 눈앞에서 번져 퍼졌다. 초코가 내 발목에 몸을 비볐다. 하지만 갑자기 불안이 엄습했다. 저 고양이가 정말 내 초코일까? 아니면 그 사진 속 남자의 고양이일까? 그날 밤 나는 더는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 237호실. 거기로 가야만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세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규칙 16.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네가 들어가 앉으면 다른 네가 사라진다. 네가 버티면 네가 사라진다. 숨이 멎는 듯했다. 선택의 밤 1시 23분. 복도는 고요했지만 모든 문틈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민수야, 우린 널 기다렸어. 돌아와. 나는 귀를 막고 237호실 앞에 섰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는 여전히 철제 의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비어 있었다. 대신 방 안 구석에서 또 다른 나가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네. 이제 둘 중 하나가 끝나야지. 노인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다. 구멍난 눈, 벌어진 입, 일그러진 살점. 시간이다. 누가 진짜고 누가 허상인가? 선택해라. 나는 의자를 바라봤다. 차갑고 어두운 쇠사슬이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뒤에서는 또 다른 내가 다가왔다. 네가 허상이라고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 순간 흰 원피스 소녀가 나타났다. 의자 옆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민수, 기억해. 네가 처음 여길 왜 찾았는지. 그녀의 눈은 검은 심연 같았다. 넌 죄를 지웠어. 네가 만든 허상으로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 허상과 진실이 합쳐져야 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귀 안에서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앉아라. 버텨라. 네가 진짜다. 네가 가짜다. 눈을 뜨자 의자가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차갑고 끈적한 쇠가 손끝에 닿는 순간 모든 불빛이 꺼졌다. 모든 불빛이 꺼진 순간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숨조차 막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네가 규칙이다. 나는 손발이 묶이지 않았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둠이 걷히자 나는 다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묶인 내가 아니었다. 내가 의자 그 자체가 된 듯한 기분. 몸은 사라지고 의자의 차가운 금속만이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눈앞에는 다른 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래, 결국 네가 앉았구나.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이 뒤틀려 그림자처럼 번지고 있었다. 끝났다. 이제 네가 현실이 된다.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낡은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눈앞에 또 다른 나가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흡수되듯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하나가 됐어. 순간 눈을 떴다. 나는 모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규칙 1. 넌 사인을 11시 15분에 끄고 6시 45분에 켜라. 손에 땀이 흘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게 달랐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나가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완벽히 동기화된 동작으로. 지연도 왜곡도 없었다. 아침이 되자 노인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지?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는 더 이상 봉투가 붙어있지 않았다. 초코가 현관 앞에서 날 반겼다. 나는 무릎을 꿇고 초코를 안았다. 그러나 이상했다. 초코의 눈빛이 낯설었다. 예전에 따뜻한 눈이 아니라 마치 나를 모르는 듯한 냉정한 눈.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없음. 문자 메시지 한 줄. 환영한다, 새 관리자. 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창밖에서 넌 사인의 빛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내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는 듯 휴대폰 화면이 바닥에 떨어져 깜빡였다. 환영한다, 새 관리자. 그 짧은 문장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 모텔에 넌 사인이 깜빡이며 불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나는 지금 분명 내 집 거실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보이는 건 가평숲과 모텔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벽에 걸린 거울이 흔들리듯 일렁였다.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나가 웃고 있었다. 축하해, 민수. 이제 내 차례야.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보였다. 그러나 지금 거실이 아니라 모텔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나. 책상 위엔 규칙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규칙 1. 넌 사인을 꺼라. 규칙 2. 아이스머신을 열지 마라. 처음부터 반복되는 글자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쓸 차례라는 듯 공란이 이어졌다. 규칙 17.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새벽 2시도 3시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시간. 그러나 규칙 13이 떠올랐다. 만약 네가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 열지 마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 너머에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열어. 넌 지워졌어. 내가 진짜야.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스며들었다. 너 이제 선택할 수 없어. 이미 정해졌어.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나는 숨이 끊어질 듯 버텼다. 그때 초코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작은 발소리. 그리고 문 앞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목소리와 겹친 웃음. 봐라. 고양이도 날 기다린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조용해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모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규칙 종이가 놓여 있었다. 맨 마지막 줄에 내 송을씨가 적혀 있었다. 규칙 17. 새로운 관리자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야간 접수 알바 구한다는 공고 보고 왔는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스스로 열려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면접은 필요 없어. 규칙만 지키면 돼. 밖에서는 넌 사인이 깜빡이었다. 위스퍼링 파인스 모텔, 속삭이는 소나무 모텔. 그리고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다.